네, 어서오세요. 헤이파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또 날씨가 추워. 이렇게 촬영하려고 하면 이렇게 날씨가 변덕이냐. 네, 이번 영상은 여기 있는 자전거 캐리어를 오늘 설치를 해볼 건데요. 지금 제가 설치하려는 자전거 캐리어는 아트원 스포츠에서 만든 이지렉이라는 자전거 캐리어입니다. 승용차 트렁크나 해치백 트렁크 쪽에 장착을 하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자전거 캐리어예요. 자전거는 2대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걸 구매하기 앞서서 영상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캐리어를 조립하는 영상은 거의 없고 그냥 조립이 다 완료된 채로 장착만 하는 영상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 게 바로 이 뒷부분에는 이 제품을 조립하는 영상이 좀 들어갈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조립하는 영상이 불필요하시다 싶으시면 그냥 바로 건너뛰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이 영상이 길어졌다는 거 양해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단 저는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자전거 프레임을 거치하는 그런 자전거 캐리어 제품을 썼었는데요. 그 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제품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자전거들이 다 새 거예요. 저는 그 중고로 산 게 없어요. 다 새 건데도 불구하고 프레임에 기스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자전거끼리 간섭도 좀 많이 생기고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거 쓰다 보면 뭐 감안하고 써야지 하고 좀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또 자전거를 한번 바꿨거든요. 그것도 기스가 막 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이럴 바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바퀴 거치형으로 한번 설치를 해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거금 썼어요. 예. 거금 써가지고 지금 이 제품을 샀고 그 기존에 있던 건 지금 야채마켓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일단은 그럼 여러분 이 제품 조립하는 영상 먼저 보시고 오실게요. 저는 여기서 잠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추운데 좀 기다리죠 뭐. 예.
예. 조립하는 영상 다 보고 오셨나요? 매뉴얼까지 막 찍어 드렸잖아 제가. 그거 꼭 필요하다고. 자, 그러면 이걸 바로 신속하게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장착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장착했던 그 프레임 거치식 자전거 캐리어도 똑같은 방법으로 6점식 장착 방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 모델은 아시겠지만 아반떼 HD예요. 제가 새 차로 내렸던 차고 정말 오랜 시간 저와 함께 했던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뭐 키로수가 좀 많긴 한데 팔진 않고 그냥 좀 가지고 있어요. 세컨카로. 네. 트렁크 변형이 온다는 소리는 있는데 변형까지는 아니고 약간 이 움직이는데 약간 좀 뻑뻑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런 건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할 차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품을 설치하고 나면 트렁크 상부가 조금 이렇게 눌려서 이런 식으로 움푹 파이는 형상이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탈거하고 나면 원상복구가 됩니다. 대부분 원상복구가 되고 간혹가다 좀 눌린 부분이 조금 눈에 띈다 싶으면 흡착판 같은 걸로 꽉 눌러서 한번 당겨 주시면 대부분 원상복구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대주시고 센터가 맞나 한번 봐주시고요. 네, 먼저 이거는 이제 차량 결속할 때 쓰는 고리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다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어서 기스가 많이 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전에 쓰던 것도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많이 기스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한쪽 먼저 꽂아주고 이런 식으로 결속을 좀 해줍니다. 이 프레임과 수평이 될 수 있도록 반듯하게. 그리고 반대쪽도 해줄게요. 이렇게 결속을 해줍니다. 일단 너무 세게는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일단은 걸어 놓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대충 이 정도까지만 해놓으시고 여기에 그 프레임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스포일러 없는 차량들이야 좀 낫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 스포일러가 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네요. 그래서 좀 요거를 좀 풀어가지고 살짝 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살짝만 더 올려줄게요. 닿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더 올리자. 이렇게 제 차는 한 요정도 올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스포일러가 간섭이 될 것 같아. 자, 일단은 다시 프레임 각도 조절을 좀 해줬습니다. 이 정도. 이게 딱 맞는 것 같네요. 그래도 됐고. 자, 이제 사이드를 체결해 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건 또 다르게 좀 고무가 있죠. 옆에 이렇게 장착을 할 건데 이렇게 돼 있다 보면 덜컹덜컹 할 때 막 밑으로 내려가고 또 위로 올라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이런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깨지겠죠? 그래서 그거 방지하려고 고무 패킹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장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미리 좀 당겨 놓을게요. 이 정도. 요 옆에 장착하는 건 이 봉에 달려있는 밴드를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밑에 갈 겁니다. 이 고리 달려있는 건 밑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 봉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는 옆으로 가는 겁니다. 문을 좀 열게요. 자, 이거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것도 같이 장착을 해줄게요. 미리 좀 당겨 주시고, 좀 당겨 놓고, 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어요. 자, 그럼 좀 당겨 줘야겠죠? 센터 한번 보시고, 자, 됐습니다. 한쪽 거 당겨 주시고, 반대쪽 거 이 밴드가 은근히 튼튼해요. 진짜 튼튼해. 끊어 먹으려고 해도 잘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밑에 고리를 걸어 줘야겠죠? 자, 트렁크 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걸면 됩니다. 여기도 고리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좀 밑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고, 자 이렇게 당겨서 자 이렇게 걸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레임이랑 이렇게 수평이 될 수 있도록 반듯하게 설치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야 힘을 딱 받지. 네, 됐습니다.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얇은 강철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K5나 뭐 다른 차량들 중에 간혹 이게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만큼 두꺼워요. 그 안쪽에 그 철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장착하실 때 조금 애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고정장치가 있더라고요. 그걸 사용을 하시면 돼요. 글라스 뭐였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설치는 완료가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끈 처리를 좀 해주셔야겠죠. 끈 처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안에 끈 처리하라고 이런 게 또 들어있네요. 끈 처리를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한 번씩 조여줄게요. 자, 단단한지 확인 좀 하고, 그리고 이것도 확인하고, 이것도 확인하고, 이것도 이제 끈 처리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끈 처리도 끝났습니다. 이거는 자전거 바퀴를 끼울 때 쓰는 건데, 일단은 자전거를 가져오기 전까진 이렇게 가체결만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요 밴드는 자전거를 넣고 나서 그때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전거를 한번 실으러 가보죠. 이거는 일단 사용을 안 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올려야 되니까 클립을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 요것도 클립을 제거하고, 이렇게 올려서 클립을 또 끼워줘야 됩니다. 이쪽 부분에 구멍에 맞춰서 이렇게 클립을 끼워주시고 안으로 넣어서 결속을 시켜주시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클립 넣어서요. 이걸 뭐 핀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완벽하게 결속이 됩니다. 번호판은 꼭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쪽 안쪽 번호판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번호판 따로 발급은 받으셔야 돼요. 이 번호판 발급받는 요령, 그리고 번호판 장착하는 요령, 이런 거는 오른쪽 상단에 영상 띄워드립니다. 그거 보시면은 단번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영상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거 다 띄고 집에 가서 자전거 한번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뵙겠습니다. 지금 이 캐리어에 자전거를 싣고 여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이 자전거가 로드가 아니라 둘 다 MTB다 보니까 걸리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간섭도 되는 부분도 좀 있고요. 일단 보시면 자전거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요 구멍에서 이쪽 두 번째 구멍으로 이 바퀴 받침을 좀 옮겼습니다. 다 그래요. 다 옮겼어요. 여기도 옮겼고 여기도 옮겼고, 네 기퉁이 전체 다 그 다음 구멍으로 위치를 이동을 시켰어요. 여기엔 또 세 번째 구멍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전거가 더 크다면 세 번째 구멍까지 가시면 되는데, 솔직히 세 번째 구멍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 크기의 29인치 자전거가 이 두 번째 구멍에 다 되니까요. 굳이 뭐 세 번째 구멍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스펀지 이 페달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자전거를 먼저 올리셔야 돼요. 첫 번째 자전거 올리실 때. 안 그러면은 자전거 다 올려놓고 다시 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계속 돼 있더라고요.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이 페달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안 닿을 수 있어요. 근데 MTB는 지금 보시다시피 페달이 엄청 커요. 그래서 여기나 여기에 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펀지를 미리 끼워 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일단은 자전거 2대 올리면서 또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전거를 먼저 올릴게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자전거 안장을 지금 빼놨어요. 이 자전거 안장 빼는 게 쉽게 돼 있었어요. 레버식이라서. 둘 다 MTB다 보니까 이 자전거 안장이 간섭이 되더라고요, 이 핸들에. 그래서 차 안에 넣어놨고요. 먼저 제 자전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고, 이건 뭐 위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밑에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뭐 일단은 밑에 있으니까 밑에서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너무 세게 조이지 마세요. 너무 세게 조이면 또 고장 날 수 있으니까 딱 돌아가서 힘 받을 정도만, 충분히 이 정도만 해놓으면 충분할 것 같네요. 다음은 스트랩을, 바퀴 스트랩을 고정을 시켜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바퀴 스트랩도 고정을 해주시고요. 여기도 스트랩 고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미 뭐 자전거 한 대는 올린 거예요. 두 번째 자전거, 와이프 자전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대 방향으로 올려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같은 방향으로 올리면 핸들이 계속 간섭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이프 자전거는 반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으차, 차차. 이렇게. 이게 또 페달이 이렇게 간섭을 받아요. 지금 이 페달 때문에 이게 안 돼. 페달 때문에 이게 제대로 딱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게 잡히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게 안 잡히면 이 페달 위치를 좀 바꿔 주셔야 돼요, 제 자전거. 그래서 이걸 다시 내리고 페달 위치를 조금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페달이 너무 걸려. 진짜 너무 커. 그 페달 돌리려면 바퀴도 아시죠? 그래서 바퀴를 조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위치를 좀 바꿔서 다시 체결해 주겠습니다. 와이프 자전거 올려볼게요. 자, 이제 딱 걸리네요, 그죠? 이게 이런 게 좀 짜증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뭐 편합니다. 이렇게 걸어주시고, 자, 이렇게 올리시면 자전거 2대 거치가 끝났어요. 기존의 이 프레임 거치식보다는 훨씬 편하긴 해요. 정말 편하긴 하고,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페달 간섭, MTB라 그래요. MTB라.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봉되어 있던 빨간 스트랩으로 이게 혹시 부러지거나 고장났을 경우에 이게 확 자전거가 자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좀 방지해주는 느낌으로다가 한번 이 캐리어 프레임과 이 자전거 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안전하게 한 번쯤 감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끈은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엄청 나풀거리지만 않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한번 묶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캐리어를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프레임 거치식 사용할 때는 신경 쓰일 게 너무 많고, 또 이제 트렁크도 제대로 못 열었어요. 안에 고정하는 게 이제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트렁크 열면 다시 뭐 끈 조절 다시 해야 되고, 이것도 너무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트렁크 열고 닫고 다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라이딩을 나가는데 편한 마음으로 더 자주 라이딩을 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아무튼 이 제품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아주 조금이나마 유익한 영상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파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까? 제가 깜빡하고 이 홀더 잠금 장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프레임을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프레임 풀려고 하면 이걸 이렇게 해서 풀잖아요. 풀어서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못 풀도록, 이걸 더 이상 못 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금 장치가 있는 거예요. 자물쇠 모양 이 뚜껑을 이렇게 열면 키 넣는 곳이 나오죠. 제품을 살 때 받았던 이 키로,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갔습니다. 잠그고 이렇게 닫아 놓으면 이걸 뭐 풀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홀더를 이거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홀더를 해제해야지 이 자전거를 가져갈 수 있는데, 해제 못하니까 못 가져간다 이거죠. 사실 근데 맘만 먹으면 여기 끈 그냥 다 끊고서 가져가면 끝이에요. 그죠? 자전거 실려있는 대로 그대로 트럭에 실어버리면 끝이야.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뭐 이 2천만 원짜리 자전거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없는 거보단 예, 있는 게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풀려. 자, 이렇게 해서 예, 홀더를 풀어서 자전거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홀더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캐리어를 장착하고 나서 이 부분에 스포일러가 자꾸 간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뭉치가 여기에 달려 있었는데 이 뭉치를 밑으로 내리고 좀 각도 조정을 다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위로 올라갔고, 뭐 간섭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할 때 더 좋은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페달이 지금 위로 올라왔어요, 아예. 어제 제가 설명드릴 땐 페달이 이 트렁크에 닿아서 좀 간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페달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버리니까 닿지도 않고 좋더라고요. 예, 오히려 자전거를 실을 때 좀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차량 트렁크 구조에 따라서 본인이 편한 대로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끝!